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일요일 늦은 오전 시간이죠. 이제 점심 시간이 다가올 것 같은데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천마쌤의 방송 꼭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고 힘든 시기네요. 올 여름이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통스러웠죠, 분명.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어떤 때는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올여름 같은 시기도 없었던 것 같네요. 국내외 그 기관의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식을 한 4조 원 정도 팔았어요. 4조 원. 4조 원 정도 판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들이 던진 매물은 대부분 누구냐? 이 개인들이었다는 거지. 참 개인들, 개인 투자들이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잘 들은 게그 기관 애들이 던진 거를 개미들이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반도체 대장주에서 국내외 기관이 대거 빠져나간 이유가 뭐냐? 이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악화된 거예요. 악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애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고 외국인들도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그 실망한 투자자들이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다 보니까 그동안 엔비디아의 수혜주로 분류해온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직격탄을 맞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8월 한 달 동안 외국계 기관애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2조 880억을 순매도를 했답니다. 이 국내 기관은 1조 3,782억을 팔았어.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팔았죠. 그러면 이 기간에 개미들이 총 3조 2,342억을 사들인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그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SK 하이닉스도 한 달간 외국계 기관이 9,002억, 기관 애들이 3,051억 팔았지만은 개미들은 1조 1,800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특히 지난달 그 2일 하루에만 하이닉스 주식을 5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날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각각 그 팔았던 게 3,700억, 1,400억 정도를 대부분 개인들이 이제 산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그 1등하고 2등 종목이자 이 반도체 대장주인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란히 국내외 기관의 집중 매도 대상이 된 이유는 엔비디아랑 관계가 있는 거야. 엔비디아 관계가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28일 날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긴 했어. 좋았는데 이 상회하는 그 폭이 최근에 6개 분기 중 가장 작았다. 그런 겁니다. 뭔가 핑계 다 되죠. 2분기 매출액이 40조 2,200억이야. 장난 아닌 거죠. 40조 2,200억이면. 주당 순이익은 0.68달러. 시장조사 업체가 그 매출액을 28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을 0.64달러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약간 그거보다는 많았다. 3분기 매출액 예상치 증가 폭도 전년 동기 대비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액이 3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엔비디아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한 뒤에 그 시간의 주가가 한때 8% 넘게 빠지기도 해요. 막 쭉 빠지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그 AI 반도체 이 블랙웰이 있어서 이 블랙웰의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투자 심리 악화의 이유로 봅니다. 왜 이야기를 안 했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는 4분기부터 그 블랙웰이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이 분기의 매출의 규모가 수십억 달러 이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그런 출시 일정 등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도 블랙웰이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이닉스 같은 부분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두 개야 그 HBM 192기가짜리를 탑재하는 그 B100이라고 있어요. B100 대부분과 그 P200이 뭐 지나친 전력 과소비 지적에 따라서 뭐 출시가 취소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GPU 한 개랑 그 HBM 144기가짜리를 탑재하는 B200A라고 있어요. 이거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이닉스의 주가를 뭐 25에서 23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23만 원으로. 하여튼 엔비디아 기업 하나 때문에 주가가 막 요동치는 겁니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데 하이닉스가 더 많이 요동치는 거죠.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장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것도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조정 받을 건 다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다려보자.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은 멀어요. 멀고 험합니다. 가다 보면 여러분 이 빠지는 길도 있고 막 말 그대로 흙탕길도 있고 움푹 패인 길도 있고 그래요. 또 올라가는 길도 있을 테고요. 앞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 가다 보면은 막 울퉁불퉁한 길도 갑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야. 잘 가다 뭐 훅 빠질 때도 있고 또 오를 때도 있고 계속 횡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응? 좀 간사해. 응? 좀 오르면 좋다고 난리치고 떨어지면은 막 난리법석이고 막 세상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 똑같아요. 하는 행동 보면은 그냥 느긋하게 하면 돼. 좀 빠질 때마다 좀씩 모아 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3년, 뭐 5년, 10년 있고 그 기간 안에 여러분이 목표 수익률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그냥 가차없이 매도하시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누구 말 듣고 뭐 어디까지 그때까지 꼭 해야지 이렇게 그런 뭐 막연한 목표를 잡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그냥 목표 지점을 딱 설정을 하시라고. 그때까지 그냥 꾸준하게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익 실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매쌤은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것을 보고 싶어. 보고 싶고 꼭 성공하는 모습을 꼭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 보세요.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필히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